다음 문제죠. 80번이요. 장주연. 80번 몇 번 썼어요? 네? D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요, 가장 좀 여러분이 잘 봤으면 하는 단어인데 잘 놓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조금 안 보이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잘 보는 겁니다. 뭐죠? 예, 임프레시브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고 서프라이즈드하고 감명받고 놀라는 것들은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In a most impressive demonstration. 정말 감명받고 놀라운 그쵸 공연이었죠. 그쵸? demonstration이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아주 평범한 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뭐 반에서 1등 하던 애가 1등 하면은 놀라워요? 뭐가 1등해야지 놀랐습니까? 꼴찌이 1등 하면 놀랐겠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뭔가 비논리적인 임프레시브 할 만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쵸? 파바로티 저도 알아요. 그쵸? 그냥 그예요. 배경지시 없죠. 그가 어떻게 했죠? sail through 또 비유하고 있네요. 그쵸? 항해하듯이 쓱 잘 지나갔어요. 어디를요? 베르디의 실라스테 제가 여기 좀 취약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드럽게 sail through 그쵸? 통과해 갔죠. 그쵸? 근데 이 아이다 셀레스테 아이다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테너들이 무엇이지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근데 with 어떻게 아주 캐주얼한 인스지애즘을 가지고 그렇죠? 열정을 가지고 포커싱어의 그럼 일단 뒤에 가지 말고요. 아까 얘기했었죠. 인상 깊으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곡을 소화해냈는데 어떻게 했죠? 캐주얼 인스지애즘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니면 아주 평범하게 그러면 무엇을 평범하게 해내야지 우리가 임프레시브 하죠? 정말 캐주얼한 거를 평범하게 아니면 캐주얼하게 할 수 없는 거를 평범하게 캐주얼하게 할 수 없는 좀 그쵸 굉장히 그쵸 어려운 것을 쉽게 해야지 임프레시브 하겠죠. 그래서 뒷부분 되게 쉽죠. 그냥 미니오 블루는 포크싱어의 열정을 가지고 그쵸 그 부분을 그쵸 소화해냈대요. 근데 포크싱어는 뭐 하는 애죠? 뭐 하는 애예요? 그쵸 공연하는 애예요. 그쵸 어떤 거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를요? 그쵸 대중 가수가 어떤 노래 부르죠? 대중가요. 그러면 여기 포크송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포크송. 그쵸? 그쵸? 됐어요? 포크송. 좋아하는 포크송 부르는 대중가요처럼 편안하게 테너들, 가수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편하게 했죠? 힘들어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주연 다시 한번 잡아보죠. 첫 번째 블랭크는 일반적으로 가수들이 굉장히 테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을 파바로티가 그쵸? 아주 그쵸? 캐주얼한 열정으로 소화해냈죠. 마치 대중가요가 대중가요 부르고 있는 대중가요의 평범한 열정으로요. 답은 몇 번? C요. 그렇죠? Nightmare 이게 굉장히 악몽 같은 거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Pitfall 괜찮고요, Nightmare 괜찮고요. 두 가지 괜찮네요. 그런데 리사이트하고 발라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발라드란 단어는 또 발라드는 그거 아닌가요? 음악의 장르요. 발라드란 자체가 민요를 얘기합니다. 대중가요를 얘기하는 게 발라드예요. 됐어요? 답은 C요. 됐죠? 질문 넘어갑니다. 181번 볼게요. 이 문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었다고요? 임프레시브 없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임프레시브 없으면 풀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81번 혜인 몇 번 썼어요? 2번이요. 브라보 에코 5번 봅시다. 이 사람이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학자예요. 그는 바랬어요. 그쵸?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쵸? 그 글을 쓰는 처음으로 쓰고 싶었군요. 뭐에 관해서? 연구된 적이 없는 부족의 rights, 의식과 행사에 대해서요. 됐어요? 그런데 왜 5번 썼죠? 부족이니까. 그죠? 연구된 적이 없는 부족들은
식인종이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혜인, 자꾸 물어보는 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이 연구된 적이 없는 부족의 식인 행위의 그쵸 관습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데 왜 식인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그 배경이 단서가 어디죠? 인류학자요. 그렇죠? 왠지 저는 그런 걸 느껴요. 혜인이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걸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는 그쵸 인류학자들이 그쵸 원시 부족을 탐험했는데 걔네 보니까는 막 아직까지도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식인적인 그쵸 이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는 거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럼 논리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이거 단순해요. 이게 뭐죠 다? 몇 번 같아요? 몇 번이요? D요? C요? C라고 쓰신 분. C. 이거 보세요. 여기 문제에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를 줄치라고 하면 하나뿐이 없어요. 뭐야? 동어 반복입니다. 연구된 적이 없는 부족들의 관습은 어때요? 연구된 적이 없으니까는 어때요? 연구된 적이 없는 거 한 단어로 고치세요. 연구된 적이 없는 부족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행사는 연구된 적이 없으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단어 뭔데요? 모르고 알려지지 않은 단어 하나요. 뭐야? 이소테릭. 그렇죠? 숨겨진 비밀이. 됐어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 안에서 답 찾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죠?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개인적인 그게 들어가죠. 연구된 적 없는 부족. 걔네들은 그쵸? 식인이든지 아니면 바바렉이든지 아니면 왠지 종교적인 의식. 이게 다 지금 함정입니다. 그쵸? 함정이죠. 그쵸? 물론 답을 넣어서 다 말은 되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칭할 수 있는 거는 연구된 적이 없다는 단서뿐이 없으니까 이소테릭이 좋죠? 이렇게. 82번 갈게요. 형수 몇 번이죠? D번이요. 어휘 물어보는 겁니다. 왜 D번이죠? 이 문제에서 D번이 답이라는 것 줄치세요. 그럼 어디예요? 에? 번드요. 그쵸? 홀로코스트라는 게 우리가 홀로코스트, 매세커, 제노사이드 또 뭐 있어요. 그쵸? 뭐 데스메이트 또 굉장히 많죠. 학살이란 단어. 그 학살이란 단어 중에 홀로코스트는 어떤 의미죠?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태워 죽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불에 타 죽었어요. 불에 타 죽었다는 의미에서 그 타 죽는 단어가 하나뿐이 없죠. 몇 번이요? D요. 그렇죠? A번 쓴 분들도 있죠. 그렇죠? 시로코는요. 사막에서 부는 모래폭풍이에요. 뜨거운 모래폭풍. 뜨거운 모래폭풍에 타 죽진 않죠. 그렇죠? 됐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단어를 보면서 단어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단어는 터치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 83번 갑시다. 83번. A형 몇 번이죠? C요. 이유는? 어디서 잡았죠? 그쵸? 이것도 여러분이 쉽게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보세요. 굉장히 감정적이었던 이전의 시인들과는 달리, 그쵸? 나중에 시인들은 어땠죠? 감정적이지 않았겠네요. 그쵸? 그러면서 뭐에 관심이 있었죠? 그쵸? 모럴라이징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도 함정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모셔널의 반대니까는 그쵸? 감정적인 거에 반대 단어를 떠올리면 뭐가 나와요?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살짝 보니까 이성적이고 냉정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성적이고 냉정한 게 있다고 그러면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게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답이 될 수 있는데 없죠. 그러면은 이모셔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럼 뭐요? 얘도 써야 되네요. 모럴라이징. 모럴라이징. 이게 뭐죠? 이 모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논리에 되게 잘 나옵니다. 모럴은요, 도덕. 그쵸? 이런 개념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모럴이라는 단어가 또 뭘로도 많이 쓰이죠? 명사로 쓸 때요, 교훈, 가르침. 이 의미도 많이 씁니다. 도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얘기죠. 어떻게 해야 한다, 졸렌, 슈드죠. 그쵸?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방향을 주고, 가르쳐 주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감정이 아니라 이런 가르침과 교훈과 관련된 단어를 찾으니까는 하나뿐이 없네요. 뭐요? 다이데릭. 이게 가르치려는, 교훈적인 이런 뜻이죠. 모럴라이징의 동의어 찾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잡고 나니까 어때요? 그렇죠? 감정적인 것과 대립성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하죠. 오케이. 다른 것도 있어요? 질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4번. 볼게요. 승원. 몇 번이에요? 승원 어딨죠? 몇 번이라고 생각해요? 몇 번이요? 3번이요. 이 문제도 저도 되게 놀랬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despite라는 단어 역접 잡았죠, 일단요. 그쵸? 그 다음에,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분명히 그가 하기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모를, 개발업자는, 개발하려는, 그 촉진하려는 프로모터는 어떻게 했죠? 여전히 바라고 있었네요. 뭐 하길 바랬죠? 걔를 어떻게 해서 그 계약에 서명하게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문법적으로 인투가 나오니까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persuade나 talk이나 이런 거 나오겠죠. 꼬시다. 그쵸? 꼬시다. 설득하다.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러면 걔가 내키지 않는데도, 그쵸? 걔를 설득해서 서명하게 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데도 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승원 몇 번이라고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예. 네. 1번이요. 1번이나 3번이나 비슷하지 않아요? 5번이요. 그쵸? 여러분 어때요? 다 비슷하지 않아요? 뭐라고 써도 다 말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승원. 왜 1번은 안 돼요? A번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A라고 생각하는 분. A번. 그냥 풀어보세요. 오케이. 여러분이 몇 명인지 알아야 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B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요. C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C. D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D.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E. 그쵸. 일단 그러면 나머지 게 왜 안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의외로 이게요. A번이나 C번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나옵니다. 이유는 프로모터 하면은 어떤 걸 촉진하고 개발하려는 그런 업자들을 얘기하죠. 근데 이 단어랑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프로모터랑 비슷한 단어로 우리가 이런 단어도 굉장히 잘 나와요. 아까 제가 누구한테요? 누구였었죠? 혜연이한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디벨로퍼나 프로모터는 개발업자인데 특히 디벨로퍼 같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부동산 개발업자를 디벨로퍼라고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 개발업자나 이렇게 프로모터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게 웃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자꾸 이 단어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보았던 사람들을 생각하죠. 그러면서 디벨로퍼, 프로모터, 그럼 갑자기 뭐가 떠올라요? 용산 참사가 떠오르고 그때 철거민들 내쫓을 때 막 용역업체들 조폭들이 막 다 때려부시고 나쁜 놈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하기 싫다는데 그놈이 아직까지도 나를 그렇죠? 강제로 인조이닝 그렇죠? 강요해서 또는 인스네어 함정과 덫을 파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요. 왜? 이 프로모터 자체가 그렇죠? 악당이란 뜻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린 참 얘네들을 그렇죠? 나쁜 놈들이 이 짓을 하는 걸 참 많이 보긴 했지만 이 단어의 정의는 아닙니다. 현실이 그럴 뿐이죠. 그렇죠? 그럼 얘네가 나쁜 짓을 하거나 속일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이 단어가 뭐라고 됐다면 샬라든, 콱 이런 사기꾼이란 단어가 됐다면 당연히 이게 뭡니까? 딜루드. 그렇죠? 또는 뭡니까? 아까 나와 있는 뭐 인스네어. 그렇죠? 함정을 파서 이게 나와야겠죠. 근데 저거는 계약을 촉진하고 싶어하고 개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설득하다는 의미가 잘 좋아요. 설득하다는 의미가 좋은데 그러면 인플루언싱도 가능하잖아요. 속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데 뭐가 있죠? 요게 있죠. 그렇죠? 인플루언싱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인베일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기 싫은데 걔를 하라고 설득하고 유인하고 꼬시는 뉘앙스가 그렇죠? invigor 이게 훨씬 더 강하죠?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unwillingness까지 단서로 봤을 때는 5번이 가장 타당하다는 겁니다. 됐어요? 질문. 그러니까 그 답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뭐죠? 왜 그것뿐이 답이 안 되나 단서를 잡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invigor이라는 단어하고 또 제가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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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4번, 5
이 단어하고 어휘 문제 되게 잘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비난하다, 욕하다 이런 뜻이죠. inveigh, invigor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5번 볼까요? 85번 수호 이 수호 몇 번 같아요? 10번이요. 10번이라고 쓰면 손 들어보실래요? 별로 없네요. 봅시다. 의미 없지요. 그쵸? 의미 없는 거 빨리빨리 지워버립시다. 그쵸? 저는 문제 푸는데 도움 안 되는 거 괜히 그거를 이거 지적해요. has been 현재 완료요. argued 논쟁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디하라고 되어져 왔습니다. 이거 뭐 하려고요. 그쵸? 의미 없어요. 여기서부터 보면 됩니다. 정치요. 근데 as는 equal 있죠. 모인 정치는 그쵸? 재밌네요. whatever는 이거 뭐죠? 양보죠. 무엇이건 간에. 그러니까 whatever is transcendental claim. 걔가 주장하는 게 아무리 뭐일지라도 초월적인 거고 transcendental은 초월적인 거죠. 세속적인 게 아니고 모든 걸 뛰어넘는 이런 개념이죠. 죄송합니다. transcendental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럼 죄송해요. 얘가 주장을 아무리 초월적으로 하건 간에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항상 뭐였죠? 체계적으로 조직해온 겁니다. 그쵸? 공통의 hatred를. 수호. 왜 C라고 잡았어요? 두 가지 정도 되게 중요하네요. 전 두 가지 정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쵸? 한 가지가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어떤 개념? 여러분, 이거 잘 안 잡히죠? 지금 방향성. 그쵸? 봅시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요. 일단 여러분이 써먹어야 될 거라는 게 뭐예요? 써먹어야 될 거라는 게 뭘로 보입니까? 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역접이니까. 그쵸? 아무리 이게 transcendental 하다고, 그쵸? transcendental 하다고 주장하지만 얘는 transcendental 하다 안 하다죠. 안 하다죠. 그럼 이거 transcendental 하지 않다는 게 어디 나와 있죠? 무슨 단어죠? 그쵸? common hatred죠. 근데 요 문제에서는 아주 그쵸? 함정이 노골적이진 않은데 이런 함정 되게 많이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어떤 건가 하면요.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죠? 상승의 반대말이 뭐죠? 하강.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상승의 동의어가 하강이라고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분 있죠? 상승의 반대말이 아니고 상승의 동의어가 하강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왜요? 누가 바라보면? 불변이 바라보면. 둘 다 뭐죠? 상승과 하강은? 상승과 하강은 뭐죠? 그쵸? 둘 다 변동이죠. 그럼 같은 말이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하죠. 흰색의 동의어가 검정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선생님 사이코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검정색과 흰색이 같을 수 있죠. 누가 바라보면? 그렇죠? 유채색이 바라보면.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그러면 트랜스예요? 막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죠? 누가 바라보면? 동물이 바라보면. 그렇죠? 항상 관점의 차이일 뿐이죠.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그쵸? 그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냐면 역접이에요. 그쵸? 이거는 상승한 게 아니라 그쵸? 너는 상승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래 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뭘 떠올려요? 항상 그쵸? 하강을 떠올리죠. 상승이 아니라 반대가 뭐죠? 하강을 떠올리는데 보기에 하강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불변이라는 보기가 있어요. 그럼 얘가 답이에요. 그러면 원래 여기에는 상승이 아니라 뭐가 쓰여져야 됐던 거예요?
변동. 너는 변동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변동이 없어서 불변이었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하면 너무 노골적이니까는 뭡니까? 변동의 그죠?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는 상승이나 하강을 써서 문제를 낼 수도 있죠. 이해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이 헤이트리드를 굉장히 많이 보고 함정에 빠져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헤이트리드는 원래 뭘 주고 싶었던 겁니까? common feeling. 그렇죠? 보편적 감정을 준 거예요. 근데 미움도 감정이죠. 그렇죠? 사랑도 감정이죠. 그렇죠? feeling이나 emotion이란 단어로 썼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주장은 초월적이라고 하지만은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을 조직해 놓은 거에 불과해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단어를 잘 안 느끼게 하려고 헤이트리드로 바꿔놨을 뿐이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 컨셉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주장은 초월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어때요? 평범한 감정일 뿐이야. 그렇죠? 그러면 정치라는 건 평범한 감정을 조직해 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정치라는 거는 트랜스덴탈한 건 반대고, 그렇죠? 보편적인 감정, 일상적인 흔한 감정을 잡아야 돼요.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자오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트랜스덴탈하고 비슷한 단어는 뭐는 안 돼요? 아이디어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답이에요? 뭐가 답이에요? 그래도 잡혀요? 아이디어를 제끼고 나서 또 띠오리는 괜찮나요? 이론으로서 정치는 아니죠. 일상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감정을 조직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굉장히 어때요? 초월적이지 않으면서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어떤 뉘앙스가 오면 돼요? 리얼리스틱, 현실적이고, 그쵸? 뭡니까?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이 개념이 와야 되죠. 그 개념하고 가장 맞는 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죠? practice가 뭐예요? 이때는 연습이란 뜻이 아니고 뭐죠? 실제 실생활, 그쵸? everyday life 같은 거죠. 그쵸? 실제로 행해지는 이런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이요. 완전히 고개가 끄덕여지지가 않죠. 왜요? 그 보편적 감정을 체계적으로 해놓은 거에 불과해 라고 얘기한 거랑 프랙티스랑 딱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러면 실제로 단서 뭡니까? 얘하고 대립시켜 놓고, 그쵸? 주장은 뭐야? 생각이나 주장은 어때? 그쵸? 생각이나 주장은 초월적인 거야. 그러나, 그쵸? 정치는 일상적인, 초월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거지. 그러면 뭐가요? 생각이나 주장과 관련되는 거 보세요. 그쵸? 뭡니까? 실제로는. 이 뉘앙스가 뭐예요? 실제로 행해지는 것은. 그러면 in reality의 개념이, 현실에서는 개념이 practice라고요. 이해가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목. 이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A라는 개념을 주고 A라는 개념은 그쵸?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그쵸? 초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쵸?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초월적인 게 아니고 흔하고 보편적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프랙티스가 하는 역할은 뭐죠? 현실에서는 실제로 운용될 때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인팩트의 개념이 프랙티스의 개념이라고요. 됐나요?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컨셉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면 문제에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크레임하고 프랙티스하고 주장할 때는 초월적인 거, 실제로 이용할 때는 그렇죠? 보편적인 거 이렇게 대립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요. 85번 질문 있어요? 86번 갑니다. 미연 몇 번 썼어요? B번이요. 보세요. 로마 역사학자들 그쵸? 어떤 애들이죠? 요 시대를 공부했던 애들은 어떻다? 과거를 연구했던 애들은 무엇을? 어거스틴 피스를 그쵸? 어떻게 생각한다? 모르죠. 근데 요게 가르쳐줘요. 요렇게 함으로써. 그쵸? 요렇게 함으로써. 근데 요렇게 하는 게 뭐죠? by failing to죠. 그러면 fail은 not이죠. not know죠. 몰랐어요. 뭘 몰랐죠? 디스니까 뭐예요? 이
어거스턴 피스죠. 요 평화가, 그쵸? 여러 가지 면에서 무슨 평화를 닮았다? 죽음의 평화를. 한번 보세요. 이 평화가 죽음의 평화를 닮았다는 건 좋았다, 나빴다? 좋은 평화다, 나쁜 평화다? 나쁜 평화라는 걸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쁘다는 걸 몰랐으면은 그것을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했네요. 좋은 단어 하나뿐이 없네요. 그쵸? 몇 번이요? applaud. 그쵸? 갈채와 찬양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에 부정해서 말만 장난친 겁니다. 그게 죽음의 평화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그거를 뭐라고 생각했죠? 좋은 거라고 생각했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86번 질문 있어요? 87번. 은호. A번이요. 보세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은요, 요거는 거의 대부분 요거를 집어넣고 ly 붙여서 문장 전체 수식 부사로 고쳐도 상관없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부분 이래요. 즉, 요 대디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잡아내라는 겁니다. 모순적인지 정상적인지. 근데 보세요. 그 책 쓴 사람이, 그쵸? sensitive하고 informed. 그쵸? 어떤 책인가 하면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학식 있는 제대로 된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뭐예요? 인디언 아리슨. 어떻게 알았죠? 책 이름인지? 대문자죠. 인디언 아리슨스라는 그렇게 sensitive하고 informed한 책을 쓴 작가가, 그러면 인디언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not develop interest. 뭐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이런 원주민에 대해서요. 언제까지요? 어른이 될 때까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인디언에 관한 책 쓴 사람이 인디언에 관해서 어른 될 때까지 관심이 없었대요. 즉, 어렸을 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유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녀가 자라났어요. 어디서 자라났죠? 그렇죠? 많은 지역, 뭐가? 인디언 문화가 많은 지역에서 자라났어요. 그럼 보세요. 어렸을 때 인디언에 관심 없었다. 인디언 문화가 풍부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두 개는요. 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디언 책 쓴 사람이 인디언 관심 없었다. 자라는 곳은 인디언 문화가 많은 곳이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모순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답은요. A번이요. 그렇죠? 그거 찾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죠? 자꾸 방향성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89번. 87번 질문 있어요? 88번. 88번이요. 서지연. 몇 번이요? B요. 보세요. 이 문제도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항상 그거 기억합시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컴포넌트 소거법이죠. 두 개의 A 파트, B 파트가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만 잡으면 돼요. 의학 실험에 있어서, 그렇죠?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성이 있는데, 치료법을, 그렇죠? 환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할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당해야 되죠?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러한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를 할당해야 되는 필요성과, 그렇죠? 반드시, 그렇죠? 필요성과 뭐예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어떤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죠? 설득해야 되는 어려움이에요. 어떤 설득해야 되죠? 환자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야 돼요. 어디에? 그렇죠? 실험에. 그렇죠? 어떤 실험이죠? in which. 이게 실험을 꾸미죠. 그들의 치료가, 그렇죠? 결정돼요. 우연히.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환자가 치료를 할당받는데 어떻게 할당받지 몰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자를 설득해야 되는데 실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실험에서의 치료는 어때요? 우연적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쵸? 그쵸?
실험에 참여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치료법이 할당될지는 우연적인 실험에 참가하도록 설득하는 어려움과, 그쵸? 또 그들을, 그 어려움과 그 환자들을 어떠한 치료를 할당하게 하는 필요성과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보세요. 의학 실험을 설계할 때 이 중간 부분은 놔둡시다. 그쵸? 결국 이 문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과 그 문제죠.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과 공부하기 싫은 내 마음과 그쵸? 어때요? 서로 같아요? 틀려요? 상충되죠? 이 상충되는 거를 must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과 그 하게 만드는데 어려움.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이 되죠. 그럼 여기서 실험에 참여하는 것도 나왔고, 그쵸? 사람들을 참가하게 하는 것도 나왔고, 실험도 나왔고, 치료법도 나왔고, 여기 다 나왔는데 얘만 여기 안 나왔죠. 그럼 뭐만 보여요?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치료를 할당하는데 어떻게 할당하는 거죠? 바이 찬스. 우연하게 할당시켜야 돼요. 그쵸? 그 필요성하고 그렇게 하기에 설득하는 게 어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쵸? 조화되게 만들어야겠죠. 일치하게 만들어야겠죠. 힘들지만. 그쵸? 해결을 해야 나가야겠죠. 답은요? 지금 몇 번? 2번이요. 됐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처음에 찾을 때. 바이 찬스 찾는 거예요. 그쵸? 바이 찬스 찾아서 바이 찬스랑 관련된 단어가 A 파트 블랭크에서 채워주는 거. 그렇게 찾는 게 가장, 그쵸? 타당하죠. 그쵸? 보세요. must be reconciled with는요, 순접은 아니에요. 그쵸? 반드시 둘이 서로, 그쵸? 화해해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이건 역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쵸? 화해해야 되는 거. 친구끼리 화해합니까? 적끼리 화해해야 합니까? 적끼리. 서로 상대방끼리요. 그쵸? 필요해. 힘들어요. 필요해. 어려워요. 이 두 개가 어때요? 그쵸? 서로 조화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89번 봅니다. 89번. 우리가 오늘 200번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쵸? 25개씩은 풀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빨리빨리는 안 나오네요. 서윤이? 윤이 어딨죠? 네. 몇 번 같아요? 2번이요? 같이 볼게요. 역적 잡았어요. 거래하는 상인들이 주장하기를 전문적인 미술품 딜러들이 돈을 벌 수 있대요. 그들의 주장이. 어디에서요? 그 예술품 시장, 미술품 시장에서요. 그러면 단순화시켜 봅시다. 사람들이 주장하기는요, 예술품 딜러들이 예술품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쵸? 그런데 뒤에는 그러나죠. 그럼 돈 벌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지식도 not enough, 충분하진 않다. 그쵸? 이러한 지식도 충분하지 않다. 여기서 이게 어떤 지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세요. 예술 전문 거래상이 그 분야에서 돈 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데, 그럼 어떠한 지식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가 않아야겠죠. 그럼 굉장히 포지티브한, 돈 벌기에 포지티브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자꾸 순접이죠. 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술계는, 그쵸? 너무 so fickle that이에요. 그쵸? so that 구문이죠? 그럼 이거 뭐죠? 원인과 결과죠. 예술계는 하도 변동이 심해서 주식 시장의 가격이, 그쵸? 비교하면 어때요? 이게 가장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 재밌네요. 그쵸? 오케이. 이 문제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논리에서 잘 쓰는 함정 중에 이런 거 있다고 그랬었죠. 그는 어떤 사람이죠? 자꾸 원칙보다 함정을 먼저 나와서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helping the
poor. 이렇게 나오면은 분사구문은 뭐라고 썼죠? 순접이요. 근데, 그렇죠. 순접이에요. 그러면 얘가, 분사구문 이하가 뭐예요? 저 블랭크를 채워주겠죠. rather than doing nothing. 요 개념하고 딱 일치하진 않지만 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죠. 그렇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윤희, 여기에 보기에 어떤 단어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한국말로요. 그렇죠? 그냥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 어떤 단어로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이타적인, 착한, 자비로운, 뭐 altruistic, 그렇죠? kind 이런 단어 들어갈 것 같죠? 근데 보기에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답은 뭐래요? active 같은 게 답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당황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왜 active야? 왜죠? 이 사람이 일부러 이러는 겁니다. 뭔가 하면 하고 싶은 말은 그렇죠? 요거를 앞에 내세웠지만 결국 요 뒤에 숨어있는 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는 그걸 한다는 것이 뭐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는 그럼 그 개념에서 액티브 개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웃기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술시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술시장이 변덕스러우면 어때요? 우리가 떠올리면 예술시장은 너무 변덕스러워서 예술시장은 어떻죠? 어때요? 그렇죠? 막 너무나 막 요동치겠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얘기를 직접 하기 싫으니까는 비교해 보면 그렇죠? 비교해 보면 얘가 어때요? 어떻지?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말에는 뭐예요? 주식시장이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장이 어떻지? 그렇죠? 변덕스럽지 않지죠. 그렇죠? 변덕스럽지 않지죠. 그럼 이건 뭐예요? 다른 시장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예술시장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변덕스러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랑 어때요? 반대 말이 들죠. 비교는 역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랑 똑같은 겁니다. 내 여동생은요. 너무 애가 성질이 더러워요. 그래서 나는 걔가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여동생은 성질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나는요. 비교해보면은 친구가 어때야 돼요? 좋아요, 싫어요? 걔 친구가 더 좋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thick하고 반대되는 개념 나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럼 뒤에서 thick하고 반대되는 개념 유닛 잡아보세요. 뭐예요? 변덕스러운 거랑 반대되는 게 뭐예요? predictable. 이게 뭐죠? 예측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분야의 거래자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말을 이 사람 뭐로 보셨죠? insider. 그렇죠? 내부자. 전문가조차도 내부자의 지식조차도 그 전문가의 지식조차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도 돈을 벌기 쉽지 않다. 됐어요? 두 개 다 잡히는 건 D번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90번. 예. 더 변덕스러운 거 있어요? 몇 번이요? 더 변덕스러운 게 있냐고요? 없죠? 그 더 변덕스럽다고가 나오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아는 분들도 있죠? 하얀 거의 반대가 하얀 게 될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더가 들어가면 비교급이나 추상급이 들어가면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반대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연이는 자기 얼굴이 하얗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지연이의 얼굴은 어때야 돼요? 까매야 돼요? 아니요. 하얗게 될 수도 있어요. 지연이는 자기 얼굴이 하얗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지연이의 얼굴은 지연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얘요. 그래도 역접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나오게 하려면 어때요? 훨씬 덜하는 말이 문제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비교급을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죠? 나중에 그 문제 또 나오면 다시 한번 연습을 합시다. 그렇죠? 190번. 양종 몇 번 썼어요? B번이요. 보세요. 이건 간단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책의 저자는 안 보거나 최소화시켜서 뭐를? 문제점을. 그렇죠? 또는 약점을. 그렇죠? 그렇게 최소화시키지 않았으면은 어때요? 안 그랬으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외국 기업들을
있어서 뭐 하려고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책의 저자는 문제나 shortcomings, 그쵸? 오케이, 그거네요. 그 책의 이거 otherwise 큰 의미는 없네요. 여기서 문제 푸는 거 생각해보니까. 왜? 그 사람은 그 문제나 약점을 안 보고 최소화시켰지. 그 프로블럼이나 이게 shortcomings이 없으면, 그런 게 약점이 없다면 굉장히 성공한 기업들이죠. 그쵸? 기업들에 대해서, 그쵸? 약점을 안 봤어요. 여러분, 왜 안 볼까요? 약점을 안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쵸? 여기 나오겠죠. 목적이 뭔지 나오죠. 왜? 뒤에가 뭐예요? 어떤 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나쁜 건 안 보는 거는 뭘 보기 위해서 그래요? 좋은 거를 보기 위해서겠죠. 근데 여기 좋은 거라는 점이 나오면 좋겠는데 좋은 거란 말이 안 나와서 어디 나왔나 봤더니 온 위치에서 가르쳐 주겠죠. 뭐라고? 그들이 뛰어난 부분, 또 온 위치, 우리가 그쵸? 그들을 닮고 싶어하는 부분. 그럼 이게 뭐예요? 그들의 강점과 장점이겠죠. 그럼 약점을 안 보려고 했어. 목적은 강점과 장점을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이쪽을 더 잘 보려고 약점을 안 보려고 했었죠. 걔네가 그렇게 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이죠? 그냥 안 본 거예요? 아니면 in order to.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행동입니까? 됐나요? 그러면 양종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었죠? B요. 괜찮죠? 그렇죠? 뒤에서 잡히는 거는 exaggerate, empathize 정도네요. 그렇죠? 근데 앞에 accidentally보다는 뭡니까? in order to가 있으니까는 어때요? 그렇죠? B가 낫죠? 하나만 더 갑시다. 이 문제에서요. 이 문제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A번에 exaggerate 밑줄 치고요. 이 단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목 물어볼게요. exaggerate는 순접일까요? 역접일까요? exaggerate는 순접일까요? 역접일까요? 제가 그냥 exaggerate라는 단어에 애착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exaggerate 넣어서 문제 내면은 상당히 헷갈려져 버립니다. exaggerate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문장 속의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exaggerate가 어떻게 쓰이면 여기처럼 empathize, 강조하다라고 쓰이면 그때는 뭐예요? 중요시하는 거죠. 중요시하고 그쵸? 그거를 부각시키고 강조하다는 의미를 쓰면 그건 뭐예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순접이죠. 그렇지만 exaggerate가 어떤 의미랑 같이 쓰이면 그쵸? 겉으로 실제로 이거랑 같이 쓰이면은요. 그래서 이게 과장하다는 의미로 돼버리면 어때요? 그쵸? 그쵸? 그의 선함은 그쵸? 과장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선하다는 얘기예요?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선하지 않다는 얘기로 역접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해합니까? exaggerate가 강조하다 의미일 때는 그쵸? 순접으로 쓰이지만요. 과장됐다고 쓰일 때는 거짓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 다 쓰이는 걸 알고 있어야지 문제에서 exaggerate가 강조냐 아니면 그쵸? 거짓이냐 의미를 쓸 수 있다고요. exaggeration 거짓말이라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강조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91번 문제 어땠어요? 191번 문제 그냥 any volunteer 저 풀었어요. 있어요? 푸신 분. 형수 풀었어요? 찍었어요? 이거 혹시 좀 보이는 거 있나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잡을 수 있으면 멋져. 진짜 그렇죠? 진짜 멋진데요. 그렇죠? 누가 한번 백지연 잡았나요? 몇 번 잡았어요? 못 잡았네요. 그렇죠? 윤정이요.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이 문제까지 풀어드릴게요. 근데 좀 봅시다. 좀 어떨 때는 약간 가학적이에요. 출제자가. 그렇죠? 그냥 저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까요? 그녀가 때때로 어떤 분위기,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때때로 어떻게 하는 것은 그녀가 그쵸? 이때 formidable은 강조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엄청난 지능을 그러면 얼핏 보기에 우리 눈에 뭐가 보이죠? 열나 똑똑한 것과 어리버리한 것과
이게 어때야 되지? 라는 게 보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열나 똑똑한 것과 어리버리한 거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여기서 무슨 말을 잔뜩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보세요. 나는 결코 몰랐어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부연했어요. 적어도 제때 알지 못했다고요. 그쵸? 뭐 할 정도로 제때인가 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 당황스러워하지 것을 피할 수 있을 시간에 알지 못했어요.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쵸? 내가 스스로 당황스러워짐을 피할 시간에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뭔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더 센스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응? 당황스럽지 않을 시간에 깨닫지 못한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쓰면은 그렇죠? 제때에 그렇죠? 제때에 그렇죠? 알아서 당황함을 피해야 되는데 그때에 그렇죠? 제때에 그렇죠?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제 시간에. 그럼 이거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거는 요 네버가 여기 다시 한번 적어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냥 보면은 이거를 다시 부연할 필요가 없어요. 요걸 지워버리고 요걸 없애버리면은요. 그쵸? 결국 뭔가 하면은 나는 몰랐어. 적어도 뭐 어떤 때에 제 시간에 알 수가 없었던 거지. 어떤 제 시간이면 내가 당황스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제 시간에 알 수 없었던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는 당황한 겁니까? 당황하지 않은 겁니까? 그쵸? 제때에 알지 못해서 당황스러움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당황스러움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제 시간에 알 수 없었다는 거는 내가 결국 뭐 했다는 거죠? 당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쵸? 그럼 결국 뭐예요? 당황스러웠네. 그러면 이 대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돼요? 당황스러워야 되죠. 여러분. 그쵸? 선과 악이 반대되는 게 당황스럽습니까?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당황스럽습니까? 똑같다고. 그러면 멍청함과 이게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그쵸? 당황스럽겠죠. 그러면 간혹가다 멍청함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 그쵸?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그쵸? 결국은 그쵸? 엄청난 지능을 그쵸? 모했다는 사실. 이 순접 단어가 와야겠죠? 정말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일단은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 사람의 동료들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당황스러움을 피할 수 있는 시간에, 그쵸? 당황스러움을 피할 수 있는 제때 깨닫지 못한 거죠. 그녀가 때때로 어떤 분위기예요? 멍청한 분위기를 보이는 것이 그가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뒤에서 순접 잡아보세요. dominate, contradict, preclude, succeed, presage 중에서 preside하고 succeed는 괜찮을 수 있겠네요. dominate는 역접은 아니지만 좀 애매하긴 하네. 어쨌든 세 개 잡죠. contradict하고 preclude 제외했죠. 그러면 앞에서 잡힐 수 있는 거. 그죠? 뭐가 좋겠어요? genuine이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이거죠. 여기선 이거, 지금 이 앞부분도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이게, 그쵸. 엄청난 지능을 디스플레이, 이게 뭐 해주는 거죠? show, realize. 그쵸? 그쵸? realize. 그쵸?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air, 분위기죠. 이거 뭐죠? 실제로 보여주는 거면 때때로 어떻게 보여주는 거죠? 그쵸? 거짓으로 보여주는 게 나와야겠죠. 그쵸? 가짜로 자기가 어리버리해 보이는 모습이, 그쵸? 실제 뭡니까? 엄청난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에 모였다는 거. 그쵸? 전조였다는 거. 그쵸? 이해가요? 그게 당황스러운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요. embarrass 나오면 어때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뒷부분이 당황스러움 내야 되죠. 그쵸? 걔가 한 번씩 어때요? 자기를 어떻다고 보여요? 멍청하다고 보여줘요. 그쵸?
그것이 나중에 실제로 엄청나게 똑똑한 것을 그쵸? 예시한 것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죠. 왜? 어떻게 됐어요? 멍청함이 뭘로 바뀌어버린 겁니까? 그쵸? 엄청 똑똑한 거로 바뀐 거예요. 그럼 그 멍청함은 진짜 멍청함이었어요? 거짓으로 멍청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쵸? 그 상황이 어떤 겁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쵸? 갑자기 가짜로 멍청한 척 하다가 그쵸? 진짜 엄청 똑똑한 걸 보여줘요. 그쵸? 이게 반전이죠. 그쵸?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이해갑니까? 이 문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대절 앞에 있는 거에서 embarrassing을 제대로 안 보이게 하려고 avoid 넣고 not 넣고 또 never under에다가 다시 enlist 넣어서 다시 한번 부연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다시 바꾸자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요 앞부분에요. 요 앞부분 통째로. 그쵸? that부터 요 앞부분 통째로 다 지워버리고 그쵸? 다 지워버리고 한 단어 뭘로 고치면 되죠? 그쵸? embarrassingly 뭐 이런 식으로 고쳐버려도 되는 거죠. 아니면 surprisingly 해서 당황스러운 내용이 나와야 되네. 때때로 멍청함을 보여주는 게 진짜 똑똑함을 그쵸? 이끌어낸다는 사실. 정말 당황스럽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쵸? 그 부분을 이렇게 복잡하게 확장시켜 놓고자 안 보이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이 구조만 알고 있다 그러면 embarrass가 그쵸? 이렇게 추출되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쵸? 됐어요? 오케이. 91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